셀 참조 주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식하면 셀 참조. 셀 참조하면 또 수식이죠. 서로 이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셀 참조는 좀 전에도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수식에서 셀 주소를 사용하면 그걸 유식하게 셀 참조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셀 참조 주소에는 크게 상대 참조 주소라고 하죠. 상대 주소하고요. 그 다음에 절대 주소하고 이제 혼합이라는 주소가 있습니다. 물론 뭐 필기할 때는 상대 절대 혼합을 다 좀 아셔야 개념이 잡히지만 1급은 상대 절대 혼합을 다 아셔야 돼요. 2급은 이제 혼합은 실기에서 안 나옵니다만 1급이니까 자, 그래서 먼저 상대 주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일종의 수식이죠. 이렇게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수식에 셀 주소를 사용하고 채우기 핸들을 아랫방향이나 오른쪽 방향으로 많이 하죠. 물론 위쪽 방향이나 왼쪽 방향으로도 합니다만 대각선 방향은 없고요. 이렇게 할 때 셀 주소가 변경이 되면은 그것을 우리가 이제 상대 참조 주소다 그러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쪽 방향은 어느 방향이냐? 이쪽을 우리가 이제 행 증가 방향이다 이렇게 하죠. 제가 행 번호가 일씩 증가하는 방향이고요. 요거는 이제 오른쪽으로 하게 되면 열 증가 방향이다. 그렇게 해서 열 번호가 A, B, C로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변경이 가능하면은 그것을 우리가 이제 상대 참조 주소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해 가시나요? 그럼 반대로 이쪽 방향으로 해도 이쪽 방향으로 해도 고정이 돼서 변경이 되지 않는 경우도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절대 앞에는 똑같이 참조 주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혼합은 뭐냐? 섞어져 있는 거예요. 상대하고 절대가. 자,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것을 제가 더할 거예요. 그러니까 는 하시고 이렇게 찍고 더하기 찍고 자, 그럼 B3 플러스 B4 플러스 C4인데요. 이걸 채우기 핸들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주소가 B5, B6, B7로 행번호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물론 더블 클릭을 해도 됩니다만 자,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방향이 바로 행 증가 방향이다. 그리고 그럴 때 행번호가 증가하면은 저희가 뭐라고 하냐? 상대 참조 주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상대 주소 또는 상대 참조 그렇게 불러도 됩니다. 자, 반대로요. 이제 옆으로 길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지우가 지우고 이렇게 B9 플러스 B10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채우기 핸들을 옆으로 해야 되잖아요. 시험에서는 옆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만 이렇게 하면 B가 C로, C가 D로, D가 E로 바뀌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열 증가 방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좀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한 번만 계산하고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로 하는 게 엑셀의 근본적인 수식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대 주소를 사용하는 목적이기도 하고요. 자, 그렇지만 꼭 수식이 이렇게 셀 주소가 증가해서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가끔은 증가를 안 하는 것도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증가가 되지 않고 고정이 돼야 되는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러한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자율이 동의 10%를 적용해야 되는 원금 곱하기 이자율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잘못하는 경우가 뭐냐? 는 하시고 원금 곱하기 이자율을 했다. 그리고 채우기 핸들을 하게 되면 물론 B20은 21로 증가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하겠죠. 그죠? 근데 이 C20이 문제거든요. 얘는 증가를 하면은 엑셀은 빈 셀이 산술 연산자에 참여하게 되면 0으로 참여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다 0이 돼가지고 결과가 엉뚱하게 나오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또 7%를 다 입력하면 안 되나요? 물론 입력을 하셔도 되지만 상황에 따라 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고려를 해서요. 이렇게 받았을 때는 이걸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 그런 거죠. 그런 경우가 바로 이제 절대 참조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어떻게 하냐? 는을 하시고 얘는 변하니까 그대로 놔두시고요. 곱하기 이렇게 해서 F4를 눌러서 여기에 있는 절대 참조로 고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채우기 핸들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변하지 않는 주소가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절대 참조 주소다. F4가 단축키고요. 이렇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달러가 붙는 이유는 길을 가고 있는데 이제 두 명이 이렇게 길을 가고 있어요. 이쪽으로. 여기 1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럼 쪽팔려서 못 주우니까 발로 밟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가 이제 더 걸어가요? 못 걸어가요? 못 걸어가죠. 그래서 아마 믿거나 말거나 달러 표시가 된 이유가 돈을 밟으면 고정이 되더라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 돈이 앞에 있어야 밟는 거죠. 1번이 밟는 거고, 만약에 돈이 이 뒤에 떨어져 있다 그러면 1번은 뒤통수에 눈이 없으니까 2번이 밟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달러는 앞에 표시되는 거다.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필이면 왜 달러가 들어가냐? 일종의 돈을 밟는 그런 원리라고 이해하시면. 그래서 달러는 앞에 붙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가르칠 때 이걸 이제 단축키를 안 쓰고요. 될 수 있으면 입력을 좀 하게끔 했었는데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채우기 핸들을 하더라도 수식이에요. 변하지 않고 고정된 주소, 이게 절대 참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건 뭐 행도 고정하고 열도 고정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죠. 자, 한 번 더 해보시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는 하시고 이렇게 찍고, 얘는 변해야 되니까 놔두고 곱하기 이렇게 해서 F4를 누르면 계속 바뀌어요. 이렇게 나머지는 이제 채우기 핸들하는 거죠.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행방향, 행 증가 방향이나 열 증가 방향으로도 변하지 않고 고정이 된다.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두 개를 좀 넣어놨습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자, 절대 참조 주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달러가 앞에 붙죠. 수식을 행 증가 방향이나 열 증가 방향으로 채우기 핸들을 할 경우에도 변하지 않고 고정된 주소다. 그래서 이제 앞에 붙지 절대 뒤에 붙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혼합이라는 것은 뭐냐? 이렇게 상대와 절대가 섞어져 있는 말 그대로 혼합인 주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때 이제 좀 저희가 헷갈리는 부분이요. 이거는 별로 안 헷갈려요. 앞에 붙으니까 이거 고정하겠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제 C 달러 8이 걱정이거든요. 이렇게 고정을 하냐, 이렇게 고정하냐,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앞에 붙는다고 했죠, 제가. 그래서 이렇게 고정을 해서 행을 고정하는 거고, 얘는 이제 열을 고정하는 거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상대 주소나 절대 주소가 필요한 이유를 한 번만 더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경우죠. 득표수와 전체 합이 있을 때 득표율을 구하는 경우죠. 여기는 이제 제가 삽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득표수를 전체 합으로 나눴어요. 이렇게 해서 모두 상대를 쓰게 되면 이렇게 셀이 밑으로 밀리게 되죠. 더블 클릭해보면. 그래서 빈 셀이 계산에 참여하면 0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빈 셀을 나눈 거나 0으로 나눌 때 디비전 0, 분모가 0이다는 오류를 표시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얘는 고정을 안 하고 얘는 고정을 하고 그리고 채우기 핸들을 해야 증가되지 않고 이렇게 고정이 되는 주소가 나오겠죠. 이해 가시나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절대 참조다. 자, 정리 한번 하시고 가시게요. 정리. 자, 이걸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는 하시고요. 제가 10 더하기 값이에요. 값. 자, B53을 했어요. 53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제가 셀을 좀 이동을 해가지고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바꾸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자, 그럼 채우기 핸들을 했을 때 과연 여기에 어떤 값이 들어가야 되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자, 어떤 값이 들어가야 될까요? 그러면 여기는 54, 55, 56이 되니까 B 얘랑 10하고 더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14가 나올 겁니다. 맞나요? 네. 자, 여기는 B53이 C53, D53, E53으로 바뀌겠죠. C53, D53, E53으로 바뀌니까 값은 안 변하니까 10 더하기 13 하면은 23이 나오겠네요. 여기는 26 나오고
이게 바로 상대죠. 그래서 이쪽으로 해도 모두 다 증가하는 주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제가 F4를 눌러서 절대로 고정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 뭐 나오나요? 제가 물어보시면은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여기는 그냥 11 나와요. 어차피 이 셀 주소가 증가하지 않고 이쪽도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5월 10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절대 참조다. 그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잘 이해하시는데 이제 F4를 눌러서 자, 이렇게 제가 했습니다. 달러가 앞에 붙는다고 했죠. 행을 고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면 53 행은 고정이 되니까 증가하지를 못하죠. 이해가시나요? 이렇게 증가하지를 못하니까 얘 같은 경우 10 더하기 결국 11이 돼서 1이 돼서 11이 되겠죠. 근데 여기는 열은 고정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죄송합니다. C 달러 53이 되겠고 D 달러 53이 되겠고 E 달러 53이 돼서 하나하나씩 증가하겠죠. 그러면 요거하고 더하니까 23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여기는 뭐 23이 똑같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죠? 이쪽은 증가 안 하니까. 자, 이게 바로 행을 고정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열을 고정하도록 F4를 한 번 더 눌러서 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행은 고정이 안 됐으니까 54, 55, 56으로 바뀌니까 이거 더하니까 14가 나올 거고요. 열은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증가하지를 않죠. 여기도 증가 않죠. 여기도 않으니까 여기는 이제 11이 그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해가시나요? 예. 이렇게 하는 주소가 바로 뭐냐? 바로 이게 열을 고정한 주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14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열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자, 이거를 이제 예측을 할 정도로 뭐 채우기 핸들 할 때도 상관없겠지만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으면은 이제 더 이상 제가 볼 때는 상대 절대 혼합에 대한 것을 마스터하셨다고 보셔도 되고요. 자, 특히 열 고정 혼합 참조 주소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어디서 사용하냐? 조건부 서식에서 이걸 사용을 할 겁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은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세 개는 다 수식에서 다 사용을 할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조건부 서식에서도 절대하고 요 열만 고정한 혼합 주소는 사용을 하게 되겠죠. 자, 보충으로 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보충에서는 뭐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자, 지금 현재 채우기 핸들을 제가 두 방향을 보여드릴 거예요. 똑같은 문제예요. 이쪽 방향하고 그 다음에 이쪽 방향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럴 때는 절대를 써도 되고 혼합, 열 고정을, 행 고정을 해도 돼요. 어차피 행이 증가하지 않으면 되고 이쪽은 제가 채우기 핸들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절대 참조를 써도 되고 열을 고정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드리려고 하냐면 즉 채우기 핸들을 한 방향으로 할 때는 어떤 한 방향으로 할 때는 절대를 쓰면 되지 굳이 혼합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그렇게 바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 방향일 때는 절대만 쓰지 죄송합니다. 혼합은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 굳이 이거 해도 되는데 뭐하러 여기까지 쓰냐 그 말이죠. 이거 하면 되는데 뭐하러 여기까지 쓰냐 그죠? 그게 바로 이제 한 방향일 때는 즉 상대하고 뭐만 절대만 쓰시면 되는 거다. 이런 케이스죠.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이거는 잘 보셔야 돼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합을 구하는 거거든요. 요거 첫 행과 첫열에 대한 합을 구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암산으로 하면 15, 여기는 17, 19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는 25, 35가 나오겠고 27 이렇게 나오는. 자, 그러니까 어떤 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채우기 핸들이 한 방향이 아니고 이렇게 두 방향을 동시에 해야 되는 경우예요. 그럴 때 이제 저희가 뭐냐 혼합 참조 주소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까 배웠던. 자, 한번
말씀을 드리고 공식화도 한번 해볼게요. 자, 더하기죠. 어차피 채우기 핸들을 못 하잖아요. 예, 이쪽으로 하게 되면 10이 옆으로 변해버리니까 대략적인 설명만 잠깐 드리면, 자, 먼저 채우기 핸들을 아래쪽으로 하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얘는 이렇게 변해야 되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A16이 A17로 바뀌고 A18로 바뀌고, 자, B15는 얘가 이 5 아래로 내려오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행을 고정을 해가지고 놔둬야 되는 것은 아시겠죠? 얘는 변화되니까. 그래서 B 달러 15까지는 이제 알았어요. 예, 하나 알았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A16이 오른쪽으로 채우기 핸들 할 때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10이 이쪽으로 넘어오면 안 되죠. 10은 고정되고 7하고 더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열이 고정되고 이제 행은 어차피 변하지 않으니까, 아, 달러 A16이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혼합과 혼합, 즉 상대 절대가 섞어진 주소를 두 번 써야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행을 고정하고요. 여기는 열을 고정해야 되는데, 자, 맞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자, 그죠? 자, 근데 이제 이해를 하셨으면 약간의 제가 공식화를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자, 여기는 저희가 이제 표의 천열이라고 하죠. 천열. 그 다음에 여기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 표의 첫 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행과 천열이 있을 때 채우기 핸들을 만약에 동시에 한다 그러면요, 천열에 있으면 열을 고정하세요. 그럼 100% 다 맞아요. 아시겠어요? 첫 행에 있으면 그럼 뭐가 하겠어요? 행을 고정을 하십시오. 그러면 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10이 A16이니까 열을 고정하시고 행을 고정하시고, 그러면 그냥 이해 안 하셔도 돼요. 자, 볼게요. 천열에 있죠? 그러면 뭐예요? 달러가 앞에 붙는다. 그것만 잊어버리지 마시고 열 고정. 첫 행에 있죠? 범위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오라, 행 고정. 나머지는 이제 채우기 핸들로 이렇게 그어주시면 되죠.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행 고정 혼합 참조, 열 고정 혼합 참조, 절대 참조, 그리고 상대 주소, 상대 참조 다 설명을 한번 드렸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결론입니다. 채우기 핸들을 한 방향으로 할 때는 그때는 상대하고 절대만 쓰시면은 오케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채우기 핸들을 두 방향으로 동시에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상대 절대도 필요하겠지만, 상대도 필요하고 당연히 절대도 필요하겠죠. 플러스로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게 뭐냐, 이제 혼합이 더 하나가 추가돼서 들어가더라. 그것을 좀 느끼시라고 제가 해본 거고요. 그때 열 고정, 행에 있으면 행 고정, 범위가 와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셀 참조 주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이해가 좀 가시나요?